신속확인제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서 발표를 합니다만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고 또 더 고민 중인 사항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반기에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정식 방안으로 발표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학회에서 여러 전문가님들 모시고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의미가 있다 싶어서 시간을 제가 내서 오게 됐습니다. 대부분 발표들을 보니까 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인데 저는 문과생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누구든지 들으셔도 일반 국민이 들으셔도 아실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도 개요하고 그동안의 성과 활성화 방안 요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신속확인제는 더러 우리 업계나 학계에서도 많이 아실 테지만 기존의 우리 산업계에서 공정정보로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우리 제품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많이 납품을 하고 계셔서 그 공공에 납품을 하려면 여러 사전 인증 제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기준이 이제 경직돼 있다 보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평가 기준이 없는 제품은 새롭게 투자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기업이다 보니까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공공 진입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걸 좀 어떻게든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패스트 트랙화해서 특히나 큰 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혁신적인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이렇게 시장에 진입해서 풀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22년도 하반기에 총무님 주재 회의에서 신속확인제라는 제도로 해서 정부부 규제 개선이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신속확인 요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 당연히 이제 평가 기준이 없는 신기술 문복합 제품이어야 하고 또 제품의 형태를 띄어야 하고 정보 보호 기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예시를 들면 불가능한 경우를 먼저 예시를 들면 디도스 대응장비, 소스코드 보안 약점, 분석 도구 이런 것들은 성능 평가, CC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안 되죠.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제품이다. 이것도 시세 또는 IoT 보안 인증제에 걸리는 제품이다라면 또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정보보호 기능이 없는 단순히 나스 제품 이런 것들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융복합 제품으로서 기준이 없었던 것들, 기존에 우리가 평가하기가 좀 어려웠던 제품들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상이 된다. 시간은 저희가 평균 내보면 한 달, 빨리는 한 달, 조금 늦는다고 하면 2달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이 신속확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저희한테 컨택을 주시게 되면 기능 설명서를 제출하면 이게 대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를 저희가 판단해서 통지를 하고요. 그 통지 결과가 이제 신속확인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안 점검, 그다음에 기능 시험 두 가지를 우리 시험기관들과 함께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도장을 찍어드리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제 공무에 진입을 하시게 되는 절차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속확인 대상 여부가 맞냐 아니냐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대한 여러 가지 인증들의 기준들을 하나로 싹 정리를 해서 기업 누구나 담당자가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그 정도까지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23년 초에 런칭을 했으니까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제품 문의는 46건 정도로 저희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상 여부 검토 요청이 12건에서 2건이 사실 기존 인증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통지서 발급된 게 10건. 그 중에 또 시험을 아직 치르지 않은 기업도 제품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6개의 신청이 있었고 발급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베이스톤, 아톰, 소프트캠프, 프라이빗, SJ 솔루션스, 웨폰 시큐리티 이렇게 해서 6개 기업의 제품들이 인증을 받았고요.
이 제도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이 제도가 어찌됐든 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함께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수수료도 지원을 해드려서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시험 수수료가 되는 것을 1천만 원 안쪽으로 일단 해결이 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여러 번 인증 겪어봤던 담당자가 있으면 괜찮지만 이제 또 새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좀 힘들어하는데 자가진단 도구라든지 제출물 작성 방법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SGA 솔루션스가 2호 신속 확인 제품인데 핵융합연구원에 납품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 저희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했고요. 또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해서 F1 시큐리티에서는 혁신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좀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했는데 왜 공무원이 와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청이 적어도 다른 타 인증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1년에 한 20개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안착됐다는 평가를 하시던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또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통지서를 받은 기업들이 한 6개, 올해만 한 6, 7개가 되는데 신청을 좀 많이 안 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산업계에서도 이대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오늘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제 고민이 뭐냐면 저는 정보보호 산업과에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기업이 좋은 제품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게 하면 제 역할은 100%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어요. 공공을 진입할 때 신속확인제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도입정책에서 나다군, 가나다군에서 나다군으로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가군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건의를 하시지만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그런 정책까지 담당한다면 어렵지 않게 하겠지만 또 기관이 생각하는 지향점이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는 정보공모에 들어가는 제품이 보안성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저희는 어떻게든 기업들이 좀 활기 있게 공모에 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의 제한점이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런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별도로 나다군을 들어가더라도 GS 인증 같은 별도 인증을 또 받습니다. 수익액이 안 되니까요. 가격 경쟁을 또 하게 되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공공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뭔가 초기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 새로운 제품 같은데 이거 검증이 됐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거 그냥 CC를 그냥 따오세요. 신속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CC 따오세요. 보안기준 확인을 따오세요. 근데 또 공공에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우리 기관이 안 뚫리게 운영을 하려면 좋은 제품, 성능이 아주 좋은 제품, 혁신적인 제품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제품인지 아닌지는 고민하시기보다는 또 괜히 이상한 거 썼다가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 되게 좋은 제품인데 우리가 이거 연구 개발을 엄청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공에 쉽게 안착하기가 어려운 사정이고 기존에 있던 중견 이상의 기업들은 기존에 그냥 시장 구조가 기존에 우리가 만들던 제품을 공공에다가 안정적으로 계속 납품하면 어느 정도 매출액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려고 새 제품을 만들죠?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5.6조입니다. 5.6조에서 수출액이 1,500억밖에 안 돼요. 98%가 국내 내수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증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벌써 뭐 20, 30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해보면 외산 제품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 프로텍팅을 해준 것은 좋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정도 성장할 수 있게 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2024년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외산 제품하고 경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인증제도로 프로텍팅되는 이 국내 시장을 작은 국내 시장 가지고 몇몇 기업이 경쟁하면서 계속 있어야 되나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에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디테크, 뭐 AI, 신기술 제품을 막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작은 시장을 가지고 안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3년에 혁신 스코어 가드에서 사이버 보안 부분에 알파 확정을 했다. 그러면 주로 만들던 방안, 만들던 백신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냐? 그리고 산업이 다 죽어가지고 경쟁력이 없는데 공공 납품을 잘하면 그러면 공공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그만큼의 힘을 내지 못하면 안보는 또 무슨 어떻게 지킬 건가? 해외 제품을 가져다가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다고 하면 신속 확인 제도라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가 비단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제도처럼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저희가 설정한 것은 굳이 국내하고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이라는 작은 제도에 우리가 머물 필요가 있느냐 산업적 관점에서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신기술 제품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재원이나 역량도 그쪽으로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고민의 발로해서 몇 가지 추진 과제를 세워봤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때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공공 납품 활성화를 도와드리고 민간 해외 시장도 공략할 수 있게 우리 과기정통부와 키사가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인증 지원 강화도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해드리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로는 우수정보기술 혁신대상 이런 공인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정보부 기술은 지정을 받으면 우리 장관님의 상장을 드림과 동시에 NCT 기술마켓에 등록 혜택이 있고 기관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셨을 때 일부 작긴 하지만 비용을 좀 지원해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신속확인제를 취득한 기업은 그 제품은 적어도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이쪽에 들어오셔서 어필하시고 들어가셔서 인센티브를 같이 받으셔라. 그리고 정보보 제품 혁신대상도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신속하게 별도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장관님 상장을 드려서 홍보에 도움을 드리겠다. 첫 번째고요. 우리 영세 스타트업이 이제 대다수라고 하는데 통계를 봐보면 700개 기업 중에 90% 정도가 100억 미만의 영세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신속 확인제를 취득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취득한 기업들은 그래도 아주 중견 이상의 큰 기업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아이템들을 여기다 집중시키겠다. 정보보 클러스터에 들어오실 때 가점을 드리고 테스트베드 입주공간 훈련장 등 다 쓰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겠다. 그리고 키사와 우리 정보보 산업협회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태워서 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신 공로를 기업이 풀 수 있게 옆에서 같이 지원해드리겠다. IR 데모데이 투자유치 구매상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해드리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키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AI 보안기업 육성 한 58억 정도 되고 연간 제로트러스트 실증도 굉장히 핫하죠. 이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통합 플랫폼 만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세 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이제 사업들이 주로 기업들한테 돈을 지원해드리고 제품을 만들고 모델을 만드세요라고 한 다음에 평가하고 그냥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속 확인제를 받으셔서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받으시고 다른 트랙으로 더 선순환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 의무화하겠다. 이것은 이미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공공납품 민간 해외 진출 지원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공공납품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나 다군의 엑셀표가 있더라고요. 가구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700개, 8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나 다구는요 한 5,000개? 나군만 봤을 때 5,000개를 제가 5,000개 다 봤거든요. 근데 저건 되게 괜찮은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추려봤거든요. 파출소 이런 거 빼고 괜찮은 기관이 되게 많아서 이 기관들한테 제가 공문 뿌리고 직접 찾아가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혁신 제품 만든 겁니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순회 설명해드리고 신속 확인을 받으셨던 기업들이 PR하고 POC 할 수 있게 행사를 만들어서 지원해드리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우수정보보호 기술처럼 기관에 이걸 도입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드릴 만한 것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제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속 확인제를 받았다는 것이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아니죠. 신속 확인제는 그냥 인증을 받은 것 뿐이죠. 그리고 시도를 잘 하셨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인증 취득하시고 기술가치 평가라든지 수요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처들 우리 민간 대기업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시소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 제품이 정말 시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쟁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입증된 제품은 저희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해외시장 판로 개척할 때 우선순위로 지원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대형 민간시장 진입 지원인데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건설 관련된 협회, IT 관련된 협회 되게 많습니다. 그 기사 큰 조직에서 각자 지금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의 수요처들이 있어요.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민간 시장에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좀 수요하고 매칭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이 될 수 있는 한 좋은 제품 많이 만들고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또 조금씩 있는데요. 민간 초기 판로는 이것도 저희 정책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정부부 지원 사업들을 하는데 연간 한 50에서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타서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본인들 솔루션을 납품하고 계신데 여기도 들어올 때 우대해드리겠다. 그러면 초기 판로를 일단 선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대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홍보 투자 지원은 국내 대형 행사 전시회에서 신속 확인제 공동 부스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래요. 내년에. 그래서 그 작은 기업들이 부스 하나 차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희가 공동 부스 만들어서 홍보해 드릴 수 있는 거 아이색이라든지 세콘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해볼까 싶고요. 파일럿으로. 그 다음에 ACVC는 제가 최근에 좀 만나보면 돈의 호주머니에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기업들을 저한테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추천해드리고 또 만나게 해드릴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좋은 기업을 제발 추천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무지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신속 확인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 경쟁력이 입증된 기업의 제품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드리겠다. 투자 받으시면 좋죠.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로 해외까지 한번 나가보시겠다고 하면은 우리 민간합동 K보안 모델 전파하는 사업들 여기에도 붙여드리고 또 직접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많거든요. 소액이긴 하지만 연간 기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 좀 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인증 획득 지원을 이제 중소 스타트업 위주로 더 할 건데 수수료 지원은 조금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키사 가락청사에서 보안점검실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점 점검 도구나 소스코드 진단 도구 이런 거 좀 오셔서 편하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 저희가 만들 거고요. 컨설팅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확대해서 잘 해드리겠다.
그리고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우대 심사과정 이런 것은 우리 부처하고 조달청하고 MOU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하고 있고요. GS 인증 평가 기준 중에 원가성 평가를 면제해서 일부 조금 비용적으로 200~300만 원 정도 좀 이득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제 정책 수단을 집중해서 이 작은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번 이 제도를 한번 타이트하게 운영해보고 활성화가 된다면 좀 더 열심히 제도를 좀 키워볼 생각이고요. 잘 안 되면 역시 이 고민은 실패로 끝나는 걸로 알고 다른 곳에 제 역량을 집중해서 사람을 잘 키워보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교수님 되신다면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받을 시간 있을까요? 너무 길게 해도 돼요. 예, 간단히 하나 정도만 질문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좀 잘해주셔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기능 시험제도 검증 프레임워크라는 주제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이은경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은경입니다. 만나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우리 국가공공기관 도입 정책에서 시스 인증 제도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안기능 시험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 제도를 시행한 지는 2017년부터니까 상당히 꽤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레임워크 내에서 검증이 진행되는지 좀 소개나 홍보가 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학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산업과가 사실 저희 시시 인증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기도 하거든요. 자리를 비우시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세션에서 국가공공기관 도입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검증 제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사무국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 인증, 우리 국가공공기관 도입에 사용되는 정보보호 제품의 시스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고요. 그리고 보안기능 시험 제도에서 검증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 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도인 반면에 보안기능 시험 제도는 조금 좀 덜 알려져 있는 제도이죠. 그리고 시스 인증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에 기반한 인증 제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CCR의 상호 인정 협정에 의해서 인증서가 상호 인정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제도이고요. 보안기능 시험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가 도입 정책 목적으로 지원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순수한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 양식을 지금 이제 제가 이미지를 넣긴 했는데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우리 국가에서 정한 국가용 보안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검증하는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인증과 관련된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CC와 보안기능 확인서 쪽으로 축약을 해서 기관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책은 제3위에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우리 국가공공기관의 도입 정책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정책기관이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보안기능 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기관이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스 인증 제도의 정책기관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중간에 저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IT보안인증사무국이 국가공공기관 도입 정책과 그다음에 시스 인증 정책을 모두 받아서 민간 시험평가기관에게 공유를 해주고 인증이나 검증을 신청하는 기업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은 국내 파트에서는 도입 정책과 인증 정책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국제 파트에서는 또 동일한 CC 기준을 사용하는 31개 회원국과 소통을 하면서 인증 기술, 인증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CC 평가기관하고 보안기능 시험기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좀 겹치적이죠. 대부분의 기관들이 두 제도를 모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발표해드린 그 신속 확인제 시험 기간 역할도 대부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정보보호 인프라가 생각보다 넓지는 않아요. 한정되어 있는 시험 평가 기관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단점은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국가의 정책이나 우리 기술들이 동일한 기관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기관들이 소통할 때 굉장히 좀 중심을 잡고 기업하고 우리 정부 시책을 잘 소통을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CC 인증서도 나올 수 있고 보안기능 확인서는 우리 시험기관이 발급하긴 하지만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다음에 발급이 되는데 이렇게 나온 증서를 받은 제품들은 우리 국가공공기관의 각급, 낙급, 다급 기관들에 모두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정보부 기업들이 이제 선호하는 두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기능 시험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작을 할 때에는 네트워크 장비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스위치, 라우터. 네, 시행하면서 보았던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에 한정된 게 아니라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호 제품들, 정보보호 시스템들, 보안 기능이 있는 제품들로 좀 확대가 가능하겠구나 해서 정보보호 제품으로 1차적으로 확대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정보보호 제품이 아니지만 다양한 ICT 제품들이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검증이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인증을 꼭 받아보세요 하는 정보보호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제품들은 업체가 희망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하여서 복합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ICT 제품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해서 시험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면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을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만들어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업과 시험기관이 협력해서 일반 보안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정한 요구사항을 만드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일반 보안 요구사항을 만들 능력도 안 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영세한 업체들은 우리 제품의 보안 기능 구현도 한번 문서로 드릴 테니까 시험 기준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을 해드리고요.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저희가 검증기관으로서 검토하고 발급하는 표준 발급 절차가 있고요.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감소화 발급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CC를 받은 제품들을 확인서로 전환해주는 절차도 있고요.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확인서를 좀 다양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CC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검증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기관과 신청하는 기업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짧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문서는 CC 대비는 많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저희는 계속 일반 보안 요구사항이나 보안 기능 구현 명세서를 확대를 해서 좀 신기술들도 받고 싶습니다 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공공망 보안 이슈가 있죠. 공공망 보안들도 좀 추가를 해서 보안 기능 시험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획일화된 제품의 검증 제도를 좀 탈피를 해서 업체마다 다양한 제품 보안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구단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은
신청기 업체들은 반드시 시험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기간은 저희 검증기관한테 착수를 해도 되는지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착수를 허용받은 제품에 대해서 실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착수 심의 신청하고 심의 결과 통보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간 때문에 시험이 늦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정책기관인 국가정보원 제출을 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검증필 제품 목록이 국가정보원의 NCSC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제품은 각급, 각급 기관에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시험 기관이 있는데 시험 분야는 크게 정보보호 제품, 네트워크 장비, 양자 암호 통신 장비, 그다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급 제품 현황을 좀 봐봤어요. 히스토리를 좀 추적을 해보려고 2017년도에 시행을 했을 때에는 네트워크 장비가 94.4%였습니다. 다 네트워크 장비였죠. 그죠? 시행 초기에. 그래서 중간에 20년 정도에 일부 정보 제품 확대를 좀 한번 한 시기가 있어요. 했더니 네트워크 장비 비율은 91% 정도, 나머지 정보 제품이 한 9% 정도로 조금 늘었어요. 뭔가 업체들의 희망이 있구나, 이 요구사항이 있구나 해서 중간에 우리 그럼 다양한 ICT 제품을 한 번 더 확대를 해보자 해서 보였더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장비가 한 50%, 나머지 50%는 정보보호 제품들이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을 한 결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1년에 한 120건 내외의 제품이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총 몇 건이 발급됐는지 봤더니 7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들, 정보보호 기업들이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기 희망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프레임워크 내에서도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안요구사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국가보안요구사항이 반드시 사용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국가보안요구사항이 100% 커버 못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일반 보안요구사항이나 보안기능 부여면서서 기반으로 시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국가보안요구사항을 저희가 CC 인증할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CC 인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CC와 보안기능, 국가형 보안요구사항을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접목을 시켜주기 위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국가형 보호 프로파일, 국가형 PP를 만드는 거예요. CC에서 정한 어떤 정형화된 문서가 있죠. 그 문서 형태로 가져가도록 국가형 PP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형 CC는 국가형 PP를 준수하면 이제 국가 공공기관 도입 목적을 만족하는 인증이 되는데, 국내형 CC는 어떻게 하냐?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CC하고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을 직접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기능적인 측면은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이 패스페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보증적인 측면은 우리 CC가 패스페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CPP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CPP는 뭐냐 하면 한국 정부만의 노력으로 만드는 PP가 아니에요. 이거는 CCR의 31개 회원국들이 이런 분야는 다 같이 PP를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승인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원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도로 만들어 놓은 게 하드카피 디바이스, 복합기, 우리 디지털 복합기 아시죠? 그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고, 사실상 표준 인증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올 봄에 3월 달에 이제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문서가 완전히 갖추어졌고, 국가정보원이 도입 정책에서 채택 선언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CPP, 복합기 CPP는 우리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과 함께 국가공공기관 도입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 프레임워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 기반의 시험을 하는데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며 제품 위험들은 얼만큼 있을 것인가라고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공통보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면 엔드포인트 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고,
있고 서버단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 보호 제품이든지 간에 엔드포인트와 서버에서 필요한 공통 보안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하여 공통 보안 요구사항 기본으로 준수하게끔 만들어 놓은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제품 분별로 분류를 하여서 10개의 지금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 제품군별로 또 제품 유형이 있습니다. 이 제품 유형들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두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군이 정의되지 않은 정보보호 제품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통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를 하고 일반 보안 요구사항 만들어 오시면 돼요. 우리 제품은 해당하는 제품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독립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만든 일반 보안 요구사항과 공통 보안 요구사항 결합해서 받겠습니다 하면 허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받게 되면 5년에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안 요구사항 준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럼 내가 A라는 제품군 하나만 준수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공통보안 요구사항은 기본이 되고 제품 기능이 복합적으로 다양한 제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A, B, C 결합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거는 업체가 얼마큼 제품 기능을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다 결합해서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능 요구사항을 다 구현했는데 내가 A라는 제품 요구사항 100% 구현하고 B라는 제품 요구사항 봤는데 일부만 구현했다. 그럼 B는 선언 못합니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으십니다. A라는 제품의 요구사항을 100% 구현하고 B라는 제품의 요구사항은 보안 기능 1번, 2번, C라는 제품 1, 2, 3 일부만 갖다 구현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제품의 기능이 어떤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잘 분석을 하신 다음에 선언하실 수 있는 건 다 선언하셔도 다 허용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보안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게 제일 큰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미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이 있는데 일반 보안 요구사항을 만드는 거는 중복이겠죠. 그것만 배제를 하시고요. 명확하게 시험 가능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오시면 일반 보안 요구사항은 누구나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일반 보안 요구사항을 혼자만 쓰는 거는 현재 불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의 서버나 엔드포인트는 공통으로 적용해야 되는 보안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좀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안 요구사항 메인 기능이 있는데 일부 부가 기능은 기존의 국가 보안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결합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품 국가 보안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일반 보안 요구사항을 만들어야 되느냐?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보안 요구사항도 너무 어렵고 정형화된 요구사항 도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업체들은 우리 제품이 구현한 보안 기능을 구현 명세서로 작성을 해갈 테니까 이것만 가지고 시험이 가능합니까라는 문의를 할 수 있겠죠. 그거를 허용하는 구조가 보안기능 구현 명세서 기반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안기능 구현 명세서 기반 시험은 앞에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한 시험보다는 조금 더 업체 구현에 디펜던트한 시험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했다고 하여 두 번, 세 번 신청 못하게 제한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력이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 준수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가 두 번, 세 번 해보고 우리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 가겠습니다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필수 제한을 두지 않되 확인서의 유효 기간만 2년으로 제약을 하여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서 발급 절차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가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이 없는 제품은 보안기능 구현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안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저 문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저희 시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저희 제품은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 없지만 받아보고 싶어요. 아니면 또는 우리 제품은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 준수해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험 기관들을 통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자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이번에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